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홍석진입니다. 2021년 신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서경방송은 새해를 맞아 서부경남 시장 군수들을 만나 올해 구상을 들어보는 신년 특별 대담을 마련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재근 산청군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저희 군민들과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존경하는 산청 군민 여러분, 신축년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한 한 해 되시길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우리 다 한마음이 되어서 하루빨리 코로나를 극복하고 행복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 네. 2020년이 마무리가 되면서 네. 어느덧 이제 임기 후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동안 많은 사업들을 또 진행하셨고 예. 이제 성과를 좀 나타낼 시기가 왔는데요. 2020년 산청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었고 또 아쉬움이 남는 게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부지런히 정말 노력 많이 했던 그런 네. 한 해였습니다. 그 공무원들하고 같이 공모 사업 특히 준비 네. 많이 해서 네. 여러 가지가 이제 예를 들면은 뭐 큰 물 질 때마다 상습 침수가 돼서 걱정을 네. 했던 생초 네. 그 재난 지역을 종합 정비하라 해서 네. 420억이라는 예산을 확보를 했고요. 네. 우리 또 도시재생 사업이다, 지역 중심지 활성 사업에 대해서 신안면에 뭐 190억, 생비랑 40억 하는 식으로 여러 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네. 오랜 수건이었던 국도 20호선 네. 4차선 공사는 이제 발주가 끝났고요. 네. 또 농협 RPC 공장이라든지 네. 또 우리나라 그 새마을 금고의 발상지가 네. 산청으로 확인됨으로 해서 네. 산청에다가 110억을 들여서 새마을 금고 기념관을 착공을 했습니다. 네. 이런 여러 가지 이제 큰 변화가 시작되었는데요. 네. 또 하나는 그 오랫동안 그 적백산 밑에 길을 지나갈 때 항상 불안함을 느꼈는데요. 네, 네. 예, 그렇죠. 그 피암 터널이 네. 지난 연말에 이제 임시 개통을 했습니다. 네. 금년에 갱간 조성하고 또 높이가 한 50m쯤 되는 인공 폭포가 설치가 되면 정말 그 명소가 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네. 잘 참아주신 국민 여러분들께 네. 감사를 드립니다. 네. 그렇죠. 적벽산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구 정비 사업이 네, 진행이 되는 그렇습니다. 거죠. 예,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장 주요하다고 볼 수 있는 엑스포 관련된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올해 예산안을 설명하시면서 제일 처음으로 제2회 엑스포 개최를 강조하셨습니다. 또 엑스포 개최를 위해서 지역의 한방 항로화 산업의 고도화도 언급을 하셨는데요. 관련 산업은 약초 농가부터 관광업종 그리고 가공식품 생산 기업까지 다양하게 연결이 돼 있는데 그동안 어떤 변화가 있었고 앞으로 엑스포 개최를 위해서 남은 과제들은 어떤 게 있겠습니까? 네, 아시다시피 지난 2013년에 예. 1회 엑스포가 동의보감 발간 400주년 기념으로 국가 행사를 산청에서 치렀습니다. 예. 그로 인해서 우리 산청군이 많이 홍보도 되고 뭐 해외까지도 예. 이렇게 알려지고 하는 계기가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10주년이 되는 2023년에 네. 다시 2회 엑스포를 하면 좋겠다. 네. 이러고 이제 경남도하고 상의 끝에 좋다 해서 지금 보건복지부에 신청서를 네.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준비하느라고 동의보감촌에 가보면은 뭐 정문인 동의보감문 또 네. 정문은 동의문, 후문은 보감문 해서요. 네. 지금 한창 공사 중이고 네. 그 일주 도로도 만들었고 출렁다리 네. 이제 또 보면 이제 오픈을 할 겁니다만 여러 가지를 보완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우리 국민들도 이제 자신감이 생겨가지고 네.
제대로 약초 농사 짓고 제대로 가공해서 유통하면은 우리가 잘 살 수 있다 네. 하는 그런 자신감 같은 것도 생기고요. 예. 네, 그렇죠. 지금 동의보감촌 말씀해 주셨는데 엑스포의 주 행사장이 동의보감촌일 거잖아요. 네, 근데 그렇습니다. 말씀해 주셨던 게 동의문 보감문 말씀해 그렇습니다. 주셨고 예, 예. 또 케이블카나 뭐 다른 네. 뭐 약초 재배 단지들도 준비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네, 언제쯤 준비? 지금 케이블카는 설계 중에 있으니까요. 네. 예, 엑스포 전에 이제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고 네, 또 동해보암촌 안에 대형 약초 단지도 네. 만들고 네. 예, 지금 뭐 여러 가지 막 기대해도 좋을 만큼 착실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관련 부대 시설들에 대한 이야기였고 네. 사실 이제 엑스포가 잘 개최가 되려면 네. 뭐 엑스포 이후에도 마찬가지겠지만 약초 기반이 탄탄해야 되잖아요. 네. 이 부분은 어떻게 지금 준비가 되고 있습니까? 예, 우리가 옛날의 그런 역사, 오랜 역사를 가지고 이제 그 약초를 생산한다. 또 좀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또 제조 공장도 많이 네. 들어와 있거든요. 네. 예, 거기에다가 이제 우리 군에서 같이 나서 가지고 네. 홍보도 하고 또 뭐 수출길도 열어주고 이렇게 해서 이제 어느 정도 뭐 좀 자리를 잡아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죠. 이렇게 약초 농가들을 홍보할 수 있는 방법 중에 네. 또 온라인, 비대면 네. 홍보 방법도 있겠고요. 네. 그래서 요 관련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올해는 이제 코로나 여파로 매년 진행했던 약초 축제가 온라인 행사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런데 실시간 직거래 장터를 운영한 것이 오히려 전화 위복의 효과를 불러왔는데요. 산청에서 지역 축제 온라인 운영에 대해서도 뭔가 산청군의 새로운 계획이 있으실 것 같은데 네, 네. 어떤 계획이 있으십니까? 예, 뭐 지난번에는 야 이게 될 건가 긴가민가 하는 걱정도 많이 했습니다. 예, 축제 준비를 많이 해놨다가 네. 이게 이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온라인 축제다. 네, 그렇죠. 이랬는데 뭐 다행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네. 또 이래서 기대 이상의 판매 실적도 내고 네. 그래서 이게 우리 산청의 약초 축제가 새로운 뭔가를 문을 열었다 하는 그런 평가도 하고요. 우리 그동안에 우리 유통 관련 공무원들 뭐 수고도 많이 하고 공부도 많이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 같이 우리 생산자 단체하고 전문가들 모시고 교육도 받고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뭐 떴다 그럴까요? 네. 지금은 이제 그 파는 걸로는 크게 걱정을 안 한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죠. 유통 채널이 다양해진 것 같아요. 온라인 유통 채널도 많이 생겼고 네. 또 원래 그 산청군이 운영하고 있는 직영 온라인 몰이 있잖아요. 네. 산엔청 쇼핑몰 있는데 여기서도 좀 매출이 좀 늘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보다는 지난해는 한 30억 정도 네. 이렇게 매출을 올렸다고 담당 공무원이 자랑을 하네요. 네. 그렇죠. 또 온라인 산청 한방 약초 축제 홈페이지가 또 있었잖아요. 예. 이게 행사 기간 동안 여러 사람들이 많이 방문했다고 하던데. 네, 저희도 참 놀란 게요. 네. 전국에서 800만 명이 네. 다녀갔다, 접속을 예. 했다. 네. 예. 그런데 그렇게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는 우리 농가가 그만큼 열심히 노력해서 질 높은 그런 상품을 만들고 또 그동안에 이렇게 이제 신뢰. 저는 항상 그런 얘기를 합니다. 박스에 제품만 담으면 안 되고 네. 양심을 같이 담아라. 예. 그래야 가능하다. 그런 예.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래서 그런 게 이제 크게 작용을 했다. 이렇게 예.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온라인으로 전환을 하고 나니까 그 약초농가 농민들은 실제로 어떤 반응이던가요? 처음에는 많이 불안했죠. 네. 축제를 못한다, 뭘 직접 거래를 못한다 하니까 불안도 느끼고 했는데 막상 이걸 이제 온라인 축제다 해서 이렇게 가 보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네. 이런 방법도 있구나. 네. 그래서 저희는 지금도 항상 그 제품 제대로 챙기세요. 예. 신뢰입니다. 예. 신뢰입니다. 그런 얘기를 기회 있을 때마다 합니다. 그 지난번 산나물 시절에도 보니까 그 고속도로 IC에서 네. 정류소에서 이렇게 그
드라이브스루 판매 방식으로 네, 이렇게 네. 하는 데를 가 보면은요, 그 이왕이면은 산청 거 네. 하는 이런 생각을 갖고 많이들 그 참여를 해주시고 예. 뭐 그날 판매할 거라고 갖고 간 게 일찍 동일하는 걸 네. 보고 대단히 만족스럽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은 많은 걱정 안 해도 되겠구나 네. 그런 예. 그렇죠. 네, 실제로 저도 온라인 장터 현장에 같이 예, 있었는데 예, 말씀들을 너무 잘 해주시더라고요. 네. 그 파는 분들께서도 네, 네. 예, 그래서 참 괜찮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온라인 판로 개척과 함께 네. 이제 지역 농민들을 위해서 그 해외 판로를 새롭게 개척하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요. 네. 특히 지난해 정부가 WTO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하면서 그간 받아왔던 농업 분야의 특혜가 지금 좀 많이 사라진 상태입니다. 해외 수출 판로 개척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2024년부터는 예, 수출 지원 사업을 못 하도록 예, 그렇게 가는데요. 네, 그 이제 저희도 또 그 이면에 어떻게 하면은 좀 농가나 수출 기업에 도움 줄 수 있겠냐 해서 네. 공동 선별장이라든지 또 포장재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걱정을 하고 있고요. 예, 또 우리 교포분들이 외국에서 이렇게 성공한 분들이 모임이 한상 대회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도 접촉을 해서 또 산청에 초청도 하고 또 그분들은 와서 이제 산청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자기들이 가서 발만한 게 뭔가 그렇게 하고 예, 또 경남무역하고 같이 뭐 현지에 가서도 판촉 활동도 하고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그 참 우리 산청 출신 산청의 자랑이지요. 박항서 감독을 예, 예. 통해서 그렇죠. 베트남에 네. 우리 그 딸기도 나간다, 또 산삼주도 나간다. 그래서 이제 이 거래들 꽤 트고 있던 중에 요즘 코로나 때문에 조금 네, 걱정을 맞습니다. 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말씀해 주신 게 이제 대면하는 방식의 이런 네, 수출 예, 판로를 예.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코로나 때문에 네. 요즘엔 또 비대면 수출 상담회도 진행이 된다고 예, 들었어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비대면으로 뭐 수출 또 회의도 하고 뭐 네. 여러 가지 뭐 고민도 하고 네. 또 그러다가 뭔가 또 하나 연결이 되면은 또 한우도 하고 막 그렇게 예. 합니다. 예, 그렇죠. 근데 비대면과 대면이 적절히 섞여서 네. 이제 해외 수출 판로를 새롭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들이 준비가 되고 있다는 말씀이신 네, 거죠?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관광 분야 관련해서 질문을 좀 돌려보겠습니다. 네, 관광 분야에서 산청구는 최근에 공모사업 선정을 통해서 한방 웰리스 지원센터 건립이 확정이 됐습니다. 오프라인 축제와 행사가 가능해지는 이 시점에서 센터가 완성이 된다면 산청군 관광 산업에 큰 보탬이 될 것 같은데요. 센터의 규모와 역할은 어떻게 됩니까? 예, 이게 시작은 여기거든요. 그 네. 농림부에서 그렇게 주관을 하는 그 신활력 플러스 사업이라고. 네, 네, 아이고 뭐 그 공모 경쟁이 아주 셌습니다. 예, 그래 우리가 다행히 또 우리 공무원들 열심히 뛰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2018년도 사업에 70억짜리 사업이 선정이 됐거든요. 네. 그 중에 이제 하나인데 그 센터를 만드는 예산이 한 3분의 1쯤으로 생각하니까 20여 원 될 겁니다. 네, 예, 그래서 동의보감촌 안에다가 한 200여 평 되는 그런 네네. 건물을 지어서 지금 동의본가에서 하는 그런 체험이라든지 또 네. 그 힐링 아카데미라든지 지금 네. 하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사업들하고 같이 연계하는 네. 컨트롤 박스 역할을 하겠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게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게 되면 네. 어떤 것들을 저희가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까? 관광 측면에서는. 네, 그럼 뭐 일반 관광객도 옵니다만은 네. 그 건강이다, 힐링이다를 목표로 하는 관광객들이 네. 많이 몰려오겠구나. 네. 예. 지금은 이제 물론 코로나 이후를 전제로 말씀을 네. 드립니다만은 네. 우리 국민들은 물론이고 뭐 해외에서까지 예. 네. 그게 이제 엑스포하고 엮어지니까 네, 더더욱 시너지가 있겠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산청군이 자랑하는
건강, 네, 힐링 네, 이 그렇습니다. 컨셉에 맞춰져 있는 거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그 도시재생 뉴딜 사업 얘기로 넘어가 예, 보겠습니다. 여러 산업의 고도화와 함께 중요한 것이 지역민의 생활 인프라 개선인데요. 산청구는 일찌감치 국가 주도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선정이 되면서 네. 다양한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어느 단계에 와 있고 그리고 남은 과제는 무엇입니까? 예, 정부가 하는 사업 중에서 참 좋은 사업이다 저는 이렇게 항상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산청에서 오래된 동네 수계정 앞에 그 오래된 동네 중에 수척마을이다, 상공마을이다를 네. 완전히 뭐 신도시처럼 이렇게 만드는 일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도 뭐 필요한 데는 보상해서 철거를 하고 있고요. 거기는 네. 이제 임대 주택이 들어갈 것이고 또 수리해가지고 리모델링해서 할 수 있는 것도 한 40여 가구는 지금 정리가 됐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또 그 마을 공동으로 쓰는 대형 주차장도 만들고 뭐 센터도 만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하고 네. 그 전에 그 중심지 활성화 사업에서 하고 있는 예. 그게 이제 항로와 산들길이라는 또 예. 둘레길하고 또 이렇게 만나고 네. 또 산청의 옛날에 정말 오래된 랜드마크였던 네. 그 환화정. 예. 환화정 지금 신축하는 걸 지금 네. 설계는 다 됐습니다. 네. 그래서 금년 봄에 이제 시작을 하면은 한 1년여 하면은 다시 이제 복원이 될 건데요. 네. 그래서 우리 의회 주민들도 많은 기대도 하고 있고 또 현실적으로 눈에 확 들어오니까 예. 다들 만나면 아이고 그래 고생한다고 격려도 하고 그래서 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주차장이 크게 생기고 아, 또 그렇습니다. 집들이 수리가 되고 예, 예. 도로가 깔리면 예, 예. 한눈에 보기에도 이제 달라졌다 그런 게 느껴질 네, 텐데요.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가 이 약선 생활 플랫폼 구축 사업이 추진이 된다고 하는데 예. 이건 어떤 사업입니까? 예, 거기 와서 이제 네. 체험도 하고 뭐 차도 마시고 또 예. 공동의 이익도 좀 만들 수 있는 게 없겠느냐 하고 이렇게 지금 아직은 그건 뭐그 준비 단계고 시작 단계입니다만 그 명소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명소를 만들려는 그런 네, 네. 플랫폼 사업인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이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서 밤머리째 터널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산청군이 특히 기대를 걸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가 이 밤머리째 터널 개통입니다. 예, 지난 7월에도 저희 대담에 출연하셔서 밤머리째 터널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이제 최근에 천공 작업이 마무리가 됐고 도로 정비와 기타 시설 설치만 남겨둔 상태인데요. 개통은 언제쯤 이루어지고 또 개통 후에는 어떤 변화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까? 네, 밤머리째라는 고개가요. 네. 해발 한 600m쯤 되고, 그리고 저기 삼장 홍계에서 금서 평촌까지 한 16, 7km 정도의 그런 산악 도로입니다. 예, 예. 이걸 터널을 뚫는다 하는 거는 그냥 참 까마득한 그런 그 수건이었는데요. 이게 이제 현실화가 되어가지고 금년 연말쯤으로 네. 생각을 합니다. 네, 예, 그래서 그게 개통이 되면은 산청 IC에서 덕산까지가 10분 남짓이면 갈 수 있다. 예, 예, 큰 엄청난 변화죠. 예.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비해서 그동안에 산청군이 여러 가지 사업을 꾸준히 해온 게 이제 관광 부분에서 보면은 대원사 탐방로라든지 또 남명선생 유적이다. 예, 또 남사 예담촌이다. 네, 또 문익점 선생, 성철 스님 이런 연계를 관광 자원을 연계를 하면은요. 네. 뭐 최근에는 또 저기 그 항매산에 이제 뭐 많이 뜨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에 그 밤에 와서 숙박하는 분들도 거기 이제 뭐 별 보러만 멀리서도 오고 이러는데요. 네. 이렇게 엮어지면은 한 뭐
5분, 10분마다 쭉 이어지는 관광 자원이 필터로 네. 이렇게 되면 정말 큰 효과가 있겠다. 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황매산 캠핑장 네, 얘기도 해주셨고 네. 또 이제 관광 벨트를 이제 구축하는 네, 그런 네. 중심이 네, 될 거다라고 네, 말씀해 네, 주셨는데 실제로 뭐 코로나 이후가 되긴 하겠지만 반머리째 터널이 개통이 되면 서울에서도 산청아시를 통해서 네. 지리산에 가는 게 가까워진다는 얘기도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또 반머리째 터널 네. 효과인 겁니까? 네. 네. 아마 산청 IC에서 중산리까지가 예. 뭐 한 15분 뭐 이런 정도 걸릴 거니까요. 네. 뭐 20분 이내로 들어오니까 그 전보다는 한 3, 40분 이상 줄어들고 험한 고개를 꼬불꼬불 간다는 그 쉬운 얘기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코로나가 끝나면은 산청이 뜬다 그런 얘기를 예. 뭐 서울서부터 많이 듣는데요. 네. 앞으로 관광 패턴이 어디로 가느냐? 네. 소그룹으로 간다. 예. 청정 지역을 찾는다. 또 힐링할 수 있는 곳, 차 한 잔 마시고 밥을 한 그릇 먹어도 네. 건강에 예. 면역력에 도움될 수 있는. 이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네. 산청으로 이제 연결이 된다. 예, 얘기를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뭐 힐링 관광 네. 이런 걸 이제 컨셉으로 잡는 네. 뭐 여행사들도 많아진 것 같고요. 요즘에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역민 반머리째 터널 개통이 지역민에게만 좋은 게 아니라 서울에서 관광을 오는 네,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한테 다 좋은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서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임기 동안 산청에는 여러 변화, 발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해결하지 못한 것이 바로 인구 문제인데요. 다른 군 단위 지역이 모두 겪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올해는 산청군이 인구 문제 관련해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 인구하니까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그 기록을 이렇게 보면은 1965년, 예. 65년이 산청 인구가 11만 7천 명이었습니다. 예. 그때가 피크인데요. 네네. 그때부터 줄어들기 시작해서 제가 군수를 하고 있던 2009년 예. 3만 5천이 무너졌어요. 네. 그러다 그때부터 2010년부터 7년 동안을 인구가 불어났었거든요.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예. 그래서 인구가 늘리는 데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저는 네. 크게 세 가지로 본다. 네. 그러면 환경이다. 네. 또 생활 환경도 물론 포함됩니다만. 네네. 그리고 애들 교육 걱정 안 해야 되겠다. 예. 또 일자리 있어야 되겠다. 예. 예. 그래서 그걸 이제 생각을 하면서 교육은 지금 뭐 우리가 오정학사하고 네, 그렇죠. 또 최근에는 또 우리 그 산청에 학교를 막 통합해서 그렇게 네. 가고 있는데요. 예. 그 큰 교육의 변화고요. 또 네. 그리고 일자리는 지금 여기를 우리가 도하고 추진을 해가지고 한방제약단지 예. 지금 준공이 됐거든요. 네. 거기 이제 투자 유치를 하고 있는데 거기 공장이 들어온다. 산청 엑스포를 준비한다. 이렇게 되면은 다시 한번 인구가 사람이 몰려오는 그런 네. 계기가 되겠다. 네. 그런 생각을 하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 주신 것 중에 교육 분야를 조금 들어가 보면은 산청고등학교, 산청중학교에 여러 가지 뭐 기숙사나 네. 기숙형 학교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고등학교는 작년부터 네. 수업이 시작됐고 새 예. 학교로 옮겨가지고 네. 중학교는 지금 거의 완성 단계인데요. 금년 신학기부터 네. 3월 학기부터 이제 산청 중학교로 이렇게 네. 등교를 할 수 있도록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그런 여러 가지 요소가 갖추어지면은 산청은 인구 걱정 뛰어넘을 수 있겠다. 그 전에 해봤으니까요. 네, 그렇죠. 교육 분야, 일자리 분야 예. 돼 있고 이제 주거지 살고 있는 집들도 앞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2차 집수리 사업도 지금 계획이 들어가 네, 있죠. 그리고 있고요. 또 우리 LH하고 같이 네. 공동 사업으로 산청읍에 150 네. 세대 또 네.
원지에도 또 아파트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네. 이렇게 그게 또 되고 네. 민간들도 산청은 앞으로 수요가 있습니다. 네. 이래가지고 준비를 하는 또 현재 공사 중인 곳도 있고 그런데 네. 그래서 저도 1년에 산청군에서 우리 민원실에서 발급하는 그 건축 허가가 1000여 건대거든요. 예. 그럼 인구가 불어나야 되는데 왜 안 불어나냐?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점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진주에서 사업하시는 분이 아, 예. 집은 거기 있더라도 네. 몽땅 옮기기가 쉽지 않다. 예. 또 요즘은 이제 제도적인 그런 문제점인데요. 그 부모를 직접 모시고 살면은 세제라든지 여러 가지 네. 혜택이 있다 해서 네, 네. 산청에 거주하고 계시는 어르신들 중에 네. 주민등록이 산청에 안 돼 있는 분들이 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주는 산청에서 하고 예, 계시지만. 예. 그래서 산청은 아마 현재 실거주자가 네. 주민등록 숫자보다는 많다. 많을 거라고 이제 이렇게 보시는 얘기할 거죠. 수 네.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인구 문제 얘기하면서 앞서 뭐 일자리, 주택 다 네, 얘기를 했지만 또 아이 키우기 좋아야 예. 또 인구가 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이 관련된 분야도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출산 장려금도 지금 계속 지원을 하고 있는 거죠. 예. 뭐 출산 장려도 네. 하고 또 뭐 어린이집이다, 네. 유치원이다 불편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 경남교육청하고 저기 돼가지고 네, 네. 그 단설 유치원이라고 그 교육청에서 직접 운영하는 정말 그 뭐 도외지 어느 뭐 못지않은 그런 네. 시설도 지금 활용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래도 늘어나지 않는다 네. 하는 이제 참 그런 부분은 네. 뭐 찝어서 얘기하기보다는 지금까지 쭉 말씀드렸던 이런 게 복합적으로 어우러져서 네. 산청이 애 낳아서 키우기도 예. 딴 데보다 좋다. 뭐 여기까지 가야 되겠죠. 네. 예. 그렇죠. 한번 빈틈없이 챙겨보겠습니다. 네. 예. 빈틈없이 준비들을 다 해놔야 예, 이제 예. 인구가 늘어날 수 있는 이런 여건들을 일단 네. 조성을 해 놓는 거잖아요. 예, 예. 네. 그런 취지에서 이제 한 가지 질문을 좀 더 드려볼 텐데 젊은층 중심의 신규 전입 가구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기존 인구의 유출을 줄이는 것도 네.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 인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이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의료 복지 인프라가 필요한데요. 산청구는 여전히 의료 사각지대를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는 현실인데 올해 새롭게 시작된 서비스나 사업이 있습니까? 예. 네. 그 의료 부분에 이제 밖에서 생각하는 것하고 네. 실제로 산청에 사시는 분들이 느끼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산청에는 그 의료원이 네, 보건의료원이 보건의료원이 있죠. 예. 잘 그 활용이 되고 있고 네. 특히 이제 어른들은요. 예. 어른들은 노인성 질환이다, 당뇨다, 혈압이다, 대행성 관절염이다, 예. 뭐 이런 부분 잘 챙겨 드리는 그런 쪽에 관심을 많이 쏟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실제로 수술이 필요하다든지 2차, 3차 진료가 필요한 그런 환자는 가까이 진주에 좋은 병원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네, 네. 그건 저희는 뭐 심각하게 생각은 않고요. 이번에 새로 부임해 오신 그 정일봉 원장님하고 그런 네네. 얘기를 자주 하는데요. 네. 어떻게 하면 노인성 질환을 좀 더 극복하고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교육이다, 홍보다 네. 예, 이런 데도 관심을 갖고 네. 예, 뭐 그렇게 하나하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치매 안심센터 예, 그렇죠. 예, 잘 운영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밖에서 보는 의료 시설 뭐 또 이런 것보다는 실제로 안에서 움직이고 있고 또 보살피고 있는 것은 또 그런 것하고는 좀 다르다. 또 우리가 각 매네마다 뭐 2개씩 뭐 이래 있고 합니다만은 예. 그 진료소 그 어른들은 그러거든요. 우리 소장이 내 자식보다 낫다. 뭐 예. 그런 얘기를 많이 의존도 하고 또 네. 거기서 또 실제로 숙식을 같이 하면서 있으니까요. 네. 또 밤에도 급하면은 또 챙기고 네. 또 뭐 구급차 타고 뭐 급히 진주 네. 병원으로 갈 때도 있고 네.
그래서 항상 그 가족같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살기 좋은 이런 산천군 만들기 위해서 네, 네. 이제 요 분야도 의료 복지 쪽도 빈틈없이 잘 네. 이제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이신 네, 거죠. 네. 예, 알겠습니다. 또 저희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마지막 질문까지 왔는데요. 매년 이제 특별 대담을 진행할 때면 저희 빠지지 않는 질문입니다. 올해 2021년 산천군을 아우를 수 있는 사자성어를 하나 정해 보신다면 어떤 걸로 하시겠습니까? 예. 네, 그래 금년이 소해입니다. 예, 예. 그래서 저도 평소에도 그 일을 할 때 서두르지 마라. 황소 걸음 걷고 뚜벅뚜벅 가면은 네, 실패가 없다. 뭐 그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만. 그래서 우보말리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우보말리요. 예, 예. 소걸음처럼 네. 뚜벅뚜벅 멀리 갈 수 있다. 예. 그럼 성공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네, 그러면 올해도 산천군은 소의 걸음처럼 네. 단단하게 예, 예. 착실히 한 예, 걸음씩 예. 가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올해 산천군이 이제 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사자성어로 잘 풀어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오늘 대담 정리하면서 미처 이제 말씀하지 못한 이야기가 있거나 국민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려보겠습니다. 예. 그래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합니다 하는 인사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온 나라가 온 세계가 어려워하는 코로나도 한마음으로 이렇게 하루하루 이겨내고 있습니다. 또 그런 가운데서 지금까지 우리가 힘들었고 또 꼭 이루어야 될 만한 그런 수건 사업이다, 역점 사업들 하나하나 이렇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산천군은 지금 어려운 고비는 넘어섰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앞으로 우리가 엑스포도 치러내야 되고 더 살기 좋은 산천 만들려면은 또 한마음으로 똘똘 뭉쳐서 이렇게 멋진 그런, 또 제가 항상 하는 말씀입니다만은 명품 산청을 함께 만들어서 또 행복 산청으로 같이 누리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금년 한 해 정말 행복하고 건강한 한 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2021년 산천군의 군정 방향과 목표에 대해서 들어봤는데요. 그동안 산천군이 이뤄낸 성과가 잘 유지되고 또 올해 산천군이 목표로 하고 있는 정책이 잘 실천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군수님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2021년 새해를 맞아 펼쳐진 신년 특별대담. 이번 시간은 이재근 산천군수를 만나 산천군의 한 해 비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